그들도 우리처럼 합리적이다. 이거는 이제 문화적 상대성 얘기하는 글이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다른 사례가 방금 이제 내가 이렇게 여담으로 얘기했던 거지만, 뭐 머리를 쓰다듬는 게 모욕적인 행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이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에서는 고개를 이렇게 위아래로 끄덕거리는 게 긍정이고 좌우가 부정이잖아. 이게 반대인 데도 있어요. 뭐 그런 데도 있고, 뭐 이런, 뭐 사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뭐 해석 가능성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글 자체가 그런 걸 설명하는 글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일단 기본 전제는 본문 안에 있는 내용 전제야. 근데, 근데 항상 우리는 문제로 만들 때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건 항상 외적 준거라고 부르는 거 있죠? 보기? 박스? 뭐 이런 거 주고 묻는 거는 얼마든지 다른 요소들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됐죠? 감안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자,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라면서 시작을 하네요. 그쵸? 합리성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문화 상대주의 관련해서. 괜찮죠? 음, 계속 가볼게요. 자,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가? 질문의 방식 나왔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 지금 이렇게 질문해놓고 바로 다음 문단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면서 자기가 답하잖아. 그래서 여기다가는 자문자답이라는 말 쓸 수도 있어요. 됐죠? 자기가 스스로 답을 하잖아. 자, 결론부터 말하자면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행동 환경이 다르다. 라는 지금 전제를 깔고 있네요. 자,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래요. 하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며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다. 괜찮죠?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보자. 그쵸? 자, 환경에 따라, 그쵸? 문화적 환경이라고 할게요. 이 글에서 이제 핵심으로 두고 있는 건 문화 쪽이니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인식, 가치, 욕망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렇죠? 이에 따라 합리성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습니까? 됐나요? 뭐 지금 이거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서구권 사람들한테 우리나라 가장 욕먹는 문화, 개고기. 이런 거 있잖아, 개고기. 음. 이게 과연 야만적인 것인가, 합리적인 것인가? 이거 너네한테 가치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어, 뭐, 즐겨 먹어라, 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굳이 찾아 먹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 근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나름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 실제로 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옛날, 옛날 우리 사회가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소를 먹을 수 없어요. 어, 돼지를 기를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 않아. 돼지 잡식성이니까 막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먹을 만큼 풍족한 자원이 생기지 않아. 그러니까 뭐야? 상대적으로 기르기 쉽고, 주변에 흔히 접할 수 있는 개를 먹었다, 뭐, 문화다, 이런 문화인 거다. 환경에 따라 생겨난 문화다, 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어,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보시면 무슨 뭐, 막, 오만 거 다 먹잖아. 그것도 그 지역에서는 그럴 만한 환경적 이유가 있었을 수 있어. 그렇잖아. 그죠? 우리가 봤을 때는, 막 저런 걸 왜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게 그 나라에서는, 그죠? 뭐, 아프리카 원시 부족에서 막 애벌레 잡아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럼 우리는 인상 쓰면서 본다고. 근데 그들에게는 합리적인 문화일 수 있어. 왜? 구하기 쉬운 단백질일 수 있다고. 괜찮습니까? 넘어갈게요. 이 글에서는 그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상대적인 문화. 상대성, 상대성. 됐지?
다음 문단 가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뭐 계속 쓰이던 방식 중에 하나네요. 그쵸? 학자, 견해 인용, 됐죠? 자,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도 종교적 지출이 훨씬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라고 얘기하죠. 뭐 이런 겁니다, 지금.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종교적으로 지출하는 돈이, 그쵸? 증권 투자에 지출하는 돈보다 훨씬 중요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의 관찰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불필요한 일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한다. 그렇죠? 자, 서구인이 봤을 때라는 거야. 그렇죠? 다른 기준을 적용했을 때야. 다른 문화적 기준을 적용했을 때. 괜찮죠? 불필요한 일의 수입의 대부분을 지출한대요. 자,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등이다. 라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음,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잘 없지만 실제로 그 이런 승려, 그죠? 승려들 막 이렇게 탁발한다 그러죠? 탁발한다고. 음, 시주해 달라거나 음식을 좀 달라거나 했을 때 미얀마 사람들은 막 겁나 퍼주나 보지. 그죠? 겁나 막 엄청 주나 보지. 그죠? 탑 쌓는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돈 들여가지고 탑 막 쌓고 개인적으로. 자,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 그들의 문화에서는, 그쵸?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서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게 미얀마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 속에서인 거야. 그쵸? 음. 미얀마 사람들의 문화적 인식 안에서는 합리적인 거라는 거야. 자, 그들에게 부는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 그래서 돈을 저축하여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재산을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문화적 설명을 하고 있죠. 사라질지 모르는 불안한 것. 그렇죠? 부라고 하는 것은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 이게 그들의 문화적 인식인 거야. 자, 또한 그들은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대요. 뭐 이 얘기도 나오네요. 불교 신념이 문화적으로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승려를 위한 만찬, 종교적 의례, 탑 쌓는 일 이런 데에서 좋은 인연을, 위세를, 존경을 얻으며 내세, 다음 생입니다. 다음 생에 내세 밑에다가 쓸게요. 다음 생에 괜찮죠? 다음 생에서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괜찮죠? 음. 미얀마 사람들은 불교 문화권에 속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서구권 사람들이 봤을 때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지출이, 경제적 지출이 다음 생을 위한 투자인 거야. 괜찮습니까? 다음 생을 위한 투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는 의뢰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친족 중심 사회에서는 의뢰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한대요. 괜찮죠? 이거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우리나라도 뭐 큰 차이 없잖아. 그렇죠? 결혼, 제사, 차례 뭐 이런 데 비용 많이 쓰잖아. 그렇죠? 자, 많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들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고 얘기하죠. 사례를 들고 있죠. 결혼 비용. 됐죠? 우리나라도 지금 결혼식 비용 까딱하면 몇 천만 원 우습다고 하죠. 어. 저번에 그 대학 동기 중에 하나가 호텔에서 결혼식을 했거든요. 어.
그러면 이제 보통 여러분도 결혼식 가봐서 알겠지만 신랑 신부 입장하는 그 길 옆에 꽃 이렇게 놓잖아. 그 꽃값만 800만 원이래요, 막. 생화 이렇게 놓잖아. 그럼 꽃값만 막 800만 원 막 이렇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야? 그 꽃 쓰고 나면 다 결국 버려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생화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출된 돈이니까 그 하객들한테 꽃 밖에서 막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나눠주고 막 한단 말이야. 버리는 것보단 낫잖아. 당연히 뭐 귀찮은 사람들은 안 가져가겠지만 실제로 그 꽃값만 몇백만 원씩 막 한대요, 진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거잖아. 지금 뒤에 이제 설명할 거지만 그런 데에 사용하는 돈 지출을 그죠? 문화적 측면, 개인적 측면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도 사실 개인적으로 보면 낭비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까운 사람이지만 문화적 측면에서는 그런 돈에 대해서 그런 지출에 대해서 그렇지? 납득할 수 있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문화적으로는. 그렇죠? 계속 가볼게요. 자,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의 혼례. 자, 이들은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하는데, 와, 결혼식 일주일 한대. 괜찮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이슬람 국가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요. 그죠? 많은 의뢰 비용을 지출하는 거. 그죠? 뭐 요즘도 설명하고 있죠. 이런 거 전부 다 사례예요. 음,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문화권의 혼인 풍습 사례인 거죠. 됐습니까? 조금만 살 붙여서 얘기할까? 그래? 혼인 풍습을 사례로 제시한 거죠. 괜찮나요? 자, 그리고 피지 원주민 마을. 괜찮죠? 이거 내용 이렇게 매칭하는 거 잘해야겠다. 그렇죠? 매칭하는 거 잘해야겠죠? 인도, 방글라데시, 이슬람 문화는 이런 거고요. 피지의 원주민 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음, 혼수용품과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잔치를 즐긴다.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피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잔치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같은 맥락에서 인도, 방글라데시, 이슬람 국가들, 그 다음에 피지의 원주민 마을 전부 다 혼인에 지출하는 비용을 뭐 아끼지 않는다. 그죠? 혼인에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 이거는 공통적일 수 있지. 그치?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죠? 피지는 일주일 동안 잔치한다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괜찮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내용 일치해서 건드리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꺼번에 묶어서 처리할 수 있는 영역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따져줘야 되는 영역이 조금 맞물려 있는 거죠, 지금 이런 부분.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 행위인가? 그렇죠? 그렇죠. 자, 이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케이. 이들 사회에서는, 그죠? 앞서서 이야기한 그들, 그죠? 자신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한 소비 행동이 중요하다. 그렇죠? 아,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위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서,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괜찮습니까? 이게 지금 너무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너무 우리나라 얘기 같은데? 그쵸? 손님들 쫙 불러다가, 그쵸? 음. 사실 전에 뭐 하다가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식. 결혼 자체 말고 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걸 수는 있어요. 내가 성장해서 이제 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이제 공표하는 자리일 수는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 이만큼의 비용을 지출하는 건 사실상 지금 이쪽이 더 크겠죠? 막 성대한 결혼식. 그죠?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는 과시행위죠. 어느 정도는.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공동체적 의무.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가족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어, 친목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거잖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죠? 멀리 뭐, 저기, 지금 이슬람, 뭐, 피지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비슷하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겁니다. 이들 문화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라고. 괜찮죠? 자, 이처럼 어떤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는 일은 괜찮죠? 치부하다라는 거 이런 거 한자어 모든 텍스트에서 다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글에 사용된 한자 단어. 괜찮죠?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 관점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와 관습을 바라보는 데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죠? 뭐 똑같죠. 식습관 마찬가지고요. 결혼 풍습, 장례 풍습 뭐 다 마찬가지죠. 그렇죠? 뭐 이상하잖아. 장례식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런 나라들도 있잖아. 근데 그 나라에서는 장례식이 잔치니까 뭐이 사람이 이제 현생에서 벗어나서 더 행복한 곳으로 간다. 그래서 축하하는 나라들도 있잖아. 죽음을 축하하는 나라.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어,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괜찮습니까? 그럼 이런 겁니다. 뭐 어떤 다른 문화에서는 와, 뭐 결혼식에 쓸데없이 저렇게 돈을 많이 쓴다고? 와, 미개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지. 자, 의례적 소비라고 하는 게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 아, 뭐 이런 거야. 결혼식에 이렇게 성대하게 치르는 게 실제로 뭐 좋은 물건 사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다음 문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혼인풍습 말고 이제 다른 얘기 나와요. 괜찮습니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행동. 요거로 합니다. 자, 가볼게요.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뭐 다른 인류학자 이제 학자 견해 또 나오네요. 자,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고 이슬람 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거. 요거 얘기 나오죠. 인도인의 소숭배, 이슬람 교도 돼지고기 혐오. 됐죠? 이러한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의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 있죠. 실제로 있죠. 인도인 소고기 안 먹고요. 이슬람 돼지고기 안 먹고요. 자, 피상적으로 볼 때, 피상적이다라는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볼 때 정도로 바꿔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피상적으로 볼 때라는 말은. 그렇죠? 종교적 금기로만 해석될 수 있는 암소 숭배와 음식 금기의 이면에는 괜찮죠? 이면, 다른 면. 그렇죠?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 뭐 그냥 우리 입장에서는 인도인들이 소를 숭배하는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니까 소를 안 먹나 보지. 실제로 얘네 저기 그것도 있다고 하죠. 소가 길 한가운데 앉아 있으면 일부러 돌아가는 거 있죠. 소를 이렇게 치우는 게 아니라 소를 두고 돌아가요. 어. 우리나라 같으면은 빵 할 거 아니야. 차가 돌아간대요. 음. 그 정도의 그 소 숭배가 있어요. 그렇죠? 자, 다음 볼까요? 자, 마빈 해리스는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자, 소를 먹지 않는 거는 지금 마빈 해리스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적인 이유를 넘어서서 설명하는 거야. 효과적 활용. 그리고 어느 하나 낭비하지 않고 가장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뒤에 가볼게요. 인도의 소는 쟁기를 끌고요. 연료를 공급하고요. 비료, 우유, 가죽을 제공하고요. 괜찮죠? 이런 다양한 활용이 있으니까 소를 그냥 잡아서 먹는 것보다 어, 가만히 두는 게 더 이용 가치가 높은 거지. 괜찮죠?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인도의 암소들은 생태계에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워주고 우유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괜찮죠? 경쟁 관계가 아닌 거야. 오히려 인간의 삶에 이로움을 주는 존재인 거야. 그러니까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금기에도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괜찮습니까? 요것도 할 수 있겠네요.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치워준다. 우유를 생산한다. 괜찮죠? 환경적 합리성. 함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한 단어죠, 이게 지금. 환경적 합리성. 인도인들이 암소를 숭배하는 환경적 합리성인 거야. 괜찮죠? 문제 없죠? 넘어갈게요. 자, 또한 문화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또 다른 사례네요, 지금. 괜찮죠? 또 다른 사례. 아하, 문화적 상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 설명하고 있네요. 이슬람 쪽. 그죠? 희한하죠? 이슬람 쪽. 돼지고기 안 먹는 거. 그쵸? 사실상 뭐, 그, 종교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불행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맛있는 걸 맛보질 못한다니 약간 이런 측면의 우스갯소리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괜찮습니다. 야, 씨, 생각해봐. 삼겹살 없이 어떻게 사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 너네 삼겹살 없이 살 수 있어? 난 못 살아. 난 못 살아. 고기 없이 못 살아요. 됐죠? 자, 뒤에 가볼게요. 농담이었고요. 자, 이슬람교도는 흔히 이 세상에는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들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들이 있다라고 말한다. 그들의 문화권인 겁니다. 그렇죠? 자,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교도와 이슬람 교도로 구분하는데 이를 판정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 가운데 하나가 돼지고기 금기를 지키는가 여부이다. 괜찮죠? 그들의 문화권에서의 해석입니다. 넘어가서 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도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만은 아니다. 괜찮죠? 지금 바로 전문단에서는 종교적인 이유에서 돼지고기 혐오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그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교도와 이슬람 교도를 구분하는 기준. 그죠? 돼지고기 소비. 그죠? 요거였는데, 근데 바로 다음 문단 넘어갔을 때는 이것도 환경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설명하겠죠. 가봅시다. 돼지고기는 선모충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질병이에요. 질병 이름입니다. 치명적인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서 중동지방에선 매우 위험한 음식이다. 괜찮죠? 아, 이거는 그러면 선모충증, 탄저병 이런 거는 환경적인 이유에서의 설명이 되겠네요. 됐죠? 환경적 이유로 돼지고기 혐오를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네. 괜찮죠? 그리고 돼지고기 사육이 아니, 돼지 사육은, 괜찮습니까? 돼지 사육은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트릴 위험이 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환경적인 이유가 되겠죠? 뒤에 설명된 거 볼게요.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돼지를 끄고는 어디도 이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맞아요. 돼지는 너네가 모를 수 있겠지만 돼지는 영역동물입니다. 네. 고양이랑 비슷해요. 자기 영역에서만 살아요. 이동 안 해요, 절대. 돼지랑 고양이랑 비슷하다고 얘기하니까 되게 이상하죠. 실제로 그냥 그러니까 생물 종의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는 돼지도 영역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담이지만 우리나라 그리고 돼지가 원래는 되게 그래서 자기 영역 안에서도 그 생활 구역을 나눠서 생활하는 동물이에요. 원래. 그래서 걔네는 밥 먹는 곳이랑 자기 이렇게 배변하는 곳이랑 자는 곳이랑 분리해서 쓴단 말이에요. 원래. 야생에서는. 근데 지금 돼지 축사에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 한꺼번에 그냥 몰아가지고 똥통에서 밥 먹고 거기서 배변하고 다 하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하면은 다 정신병 걸린 돼지들. 이 원래 내
생체 리듬에 맞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걔네들 정신병 걸린 돼지들. 그래서 막 이상 행동하는 거래요. 원래는 일반 야생 돼지들은 안 하는 행동들을 하면서 산대요. 어, 그런 거 있어요. 음, 잡지식인 겁니다. 어디선가 보고 들은 잡지식입니다. 얘네는 지금 그런 거죠. 돼지고기를 자꾸 왜 돼지고기래. 돼지고기 혐오 하니까 자꾸 돼지를 끌고는 이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게 반이동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돼지는 이동하지 않으니까 환경적인 이유로 돼지고기를 소비할 수가 없는 거지. 돼지를 기를 수 없는 거지. 괜찮죠? 자, 그러므로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인 이유 이면에, 그쵸? 음, 돼지고기 금기에는 생태학적인 전략과 합리성도 있는 것이다. 괜찮죠? 예,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글 자체가 종교적인 이유보다, 그죠? 종교적 이유보다 생태학적 또는 뭐 환경적 요인을 우선시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종교적 이유도 있지만, 생태학적 또는 환경학적 이유로도 설명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설명하는 글인 겁니다. 괜찮죠? 뭘 우선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이유에 대해서 부정한다 이런 건 틀린 거죠. 계속 가봅시다. 반면 중국과 대다수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특별하고 좋은 동물이다. 그렇죠. 어, 우리나라도 좀 마찬가지긴 해요. 돼지 기른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왜냐면 돼지는 워낙 뭘 많이 먹여야 되니까. 뭐, 옛날에는 우리나라 먹을 거 없을 때는 돼지 기르기도 좀 힘들었겠죠. 어. 그래서 개 기른 거라고 했죠. 개는 먹는 것도 조금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빨리 크고. 그래서 개고기 문화가 생겨난 거라고 하죠. 어쨌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소보다는, 소보다는 돼지고기가 조금 더 흔하잖아.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소는 우리나라도 환경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소는 농사했어야지. 소 잡으면 농사를 못 하잖아. 소가 쟁기 끌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소고기를 소비하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거야. 대신에 돼지는 그런 데 쓰진 않잖아. 그쵸? 그러니까 돼지고기가 조금 더 많이 소비되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그런 거 있어요. 문화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환경적으로. 어. 계속 가볼까요, 어쨌든. 자, 이들 나라에서는 대부분 돼지를 방목하여 기르는데, 집안이나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것은 보통이고요.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깝고 친근하여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간대요. 또한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의뢰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한다. 뭐 이거 다른 문화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겠죠. 여기 지금 중국과 대다수 남태평양의 섬나라 있죠. 돼지를 방목하여 기른다고 했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두 개의 문단의 내용을 조금 종합해 볼 수 있는 거야. 방금 전에 우리 이슬람, 그죠? 이슬람은 돼지를 환경적인 이유에서 못 키운다고 했죠. 근데 지금 중국이나 대다수의 남태평양 나라는 돼지를 기른다고 했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거. 중국과 대다수의 남태평양 섬나라, 이 사람들은 이동 생활이 아니겠죠? 괜찮죠? 어. 이 사람들은 정착지 생활 한다고. 어.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는 거라고. 새롭게 뽑아낼 수 있는 명제가 되는 거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됐죠? 다음 문단 갈게요. 자,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는, 그쵸?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사람 이름 나오면 일단 체크해 주세요. 그쵸? 로이 라파포트는, 그쵸? 누가 이야기한 내용 이렇게 매칭할 수 있어야 돼서 그래요. 자,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챔바가 마린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하였다. 아예 처음 듣는 문화네요. 그죠? 이 축제는 보통 12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거의 1년 동안 계속된대요. 돼지 수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고요.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일어난대요. 그래서 축제를 열어서요.
아, 돼지 대부분을 잡아서 식용으로 활용한대요. 이것 때문에. 괜찮죠? 음. 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네요. 축제를 통해 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하는 거네요, 이거 지금. 괜찮죠? 그리고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서 남아있는 돼지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 쓰고요. 돼지들을 제물로도 바친대요. 제사에도 활용하고. 그렇죠? 돼지를 엄청 소비하는 거네. 그 후 남아있는 돼지를 다시 키운대요. 그렇죠? 자,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린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에 적당한 인구수 및 가축수, 그 분배, 나아가서는 부족 간의 관계, 이런 것들, 이게 목적인 거죠? 조절하는 거. 돼지 축제의 전략적인 해석. 그죠? 생태학적 전략으로서의 돼지 축제를 해석한 거네요. 그죠? 희한하긴 하네요. 이런 거 보면. 그죠? 넘어갈게요. 자, 이처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숭배하는 사람들도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적 상대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돼지 숭배나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각 문화마다 저마다의 합리성을 지니고 있고요.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각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렌지에이자 특수한 환경 조건에서 적응하면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것이다. 뭐, 이 얘기, 정리는 뭐, 마지막 문단은 정리하면서 마무리했네요. 괜찮습니까? 자, 본문에 사례가 되게 많이 나왔죠? 그죠? 그냥 해당 사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매칭하는 거, 괜찮습니까? 그냥 무조건적으로, 상대적인 거지, 이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접근. 요게 조금 중요한 글일 것 같습니다. 뒤쪽에 학습 활동에서 조금 체크해 놓을 만한 거는 1번에 여기 지금 여러분들은 자습서를 보고 있으니까 여기 설명되어 있는 문장들 있죠? 좀 정확하게 확인해 주세요. 어, 그 문장들을 쪼개면은 각각이 선택지 되는 겁니다. 그렇죠? 2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일치고요, 이거는. 내용일치가 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냥. 어려운 개념은 아닐 거고. 음, 네, 뭐, 그 정도? 그 정도?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참고만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네요. 됐죠?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